이번 주에는 드디어 FOMC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지표도 발표가 되죠. 자, 물가지표가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FOMC의 결과가 이 물가지표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가지표는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7.3%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는 소폭 하락이 좀 보였죠. 계속 들락날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주 어떻게 변화가 있을런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증권사 목표 주가가 줄줄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내년을 앞두고서 이제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목표 주가 달성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권사들의 꼼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담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고배당 금융주들을 외면하고 있다, 많이 안 사고 있다,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겠죠. 고배당 금융주, 외국인들이 절대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조금만 많이 주더라도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왜 이렇게 안 사는 거야? 왜 매수를 안 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뉴스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안 사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뒤에 이면을 좀 봐야 될 겁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네, 대망의 산타 랠리가 시작되는 주간이 왔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계속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는 있는데,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살짝 애매하게 끝났어요. 뭐 장중에 오름세도 보였었지만 장 마감에서 뚝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뭐 재료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고, 또 이번 주에는 미국 선물 만기일이 있어요. 이번 주 주말이 미국 선물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우리랑 비슷하겠죠. 만기를 앞두고서 약간의 포지션 변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CPI 지표와 FOMC, 이게 중요할 텐데 이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FOMC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13일부터 진행됩니다. 이틀 동안 이제 올해의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12월에 FOMC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뭐 이게 거의 확정적이죠. 지금 78%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빅스텝으로의 전환, 이게 이제 지난달까지 0.75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의 투심이 확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금리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당장은 이제 12월달에 0.5% 올리는 거, 여기에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크게 관심 없을 것 같고, 당장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2월달에도 0.5를 그대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내년부터는 0.25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자, 지금 CPI 지표를 뭐 보게 되면 계속 떨어지는 형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좀 줄어들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번 2월 달까지는 네, CPI 지표가 만약에 5%대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0.25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차례 정도는 0.5 정도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이제 꽃피는 봄이 와야 되겠죠. 꽃피는 춘3월쯤 됐을 때 0.25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FOMC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0.5% 인상했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어느 기간까지 이 고금리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걸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에서 이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안정세를 좀 찾게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가 더 나빠졌다든지 뭐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다든지 또는 이제 CPI 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2%대로 뚝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렇게 나온다면 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내년도에도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CPI 지표도 한번 볼게요. 13일날 발표가 됩니다. 물가지표가 13일날 발표가 되는데 물가지표가 이제 FOMC 열리는 그때 발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연준 위원들도 이 지표를 먼저 신경을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FOMC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4일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물가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지표는 이제 0.4에서 0.3으로, 지난달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상치가 7.3입니다. 연간, 전년도 대비해서 7.3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가 그렇게 나와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수치가 7.7%였죠. 그 다음에 이번에 7.3이 나오게 된다면 확실히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될 것이다. 또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나오면은 어떡하나 싶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뭐 지난달보다는 괜찮은 걸 생각되고요. 만약에 7.3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뭐 7.2, 7.1 또는 뭐 6.9 이렇게 나와주게 된다면 이 시장에 급등세가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가지표가 일단은 어차피 계속 떨어질 거 생각됩니다. 뭐 6%대 가는 거 뭐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조만간 이제 내년 연초 시점까지 갔을 때 CPI 지표는 6%대 이하로 떨어지면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그 이후의 상황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 물가를 좀 낮추고 있는 상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들이 기저효과를 통한 그런 기준치가 나오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어떤 상승률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딱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뭐 물가 때문에 뭐 지금 시장 경제가 위축이 온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다 그냥 멍멍이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원 CPI 같은 경우도 0.4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년 동기 6.1 정도 올랐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뭐 지난달에 비해서는 뭐 그다지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좋게 나올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부분들은 뭘까요? 연준의 이런 금리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요. 0.5 이상은 절대 못 올릴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0.25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0.5는 거의 확실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75는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 분위기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훈풍을 좀 타고 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일단은 월요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생각되죠. 지난 주말에 우리 증시는 많이 올랐지만 미국 증시는 그다지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눈치 보는 상황들 그다음에 CPI 지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월화 정도는 조금 눈치 보는 장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분위기는 일단 좀 잘 타고 있다라면 뭐 2,500포인트 진행하는 2,400포인트죠. 2,400포인트 돌파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2,310에서 2,430 정도로 이번 주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 금방이에요. 그래서 2,400을 넘기고 2,500까지 가는 부분들은 이제 초석을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산타랠리가 이제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산타랠리가 뭐 얼마나 세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500포인트까지만 가더라도 산타랠리는 성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정도까지만 이번 달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무리해서 진행된다라면 뭐 2,600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쉽지는 않겠죠. 지금 3주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분위기를 좀 생각해 봤을 때는 2,500을 조금 넘기거나 뭐 그 정도 전고점 근처 때 머무르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그 정도만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무리해서 연말까지 쭉 당겨가지고요.
네, 그렇게 올라가주면 2,500 한 70, 80 정도까지 이번 달 안에 만들어주게 된다면 네, 내년도 1월 효과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 하락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폭락을 할 만한 어떤 건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얼만큼 오를 것이냐, 많이 오르냐, 조금 오르냐 그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고 얼마나 옆으로 더 선 다음에 진행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죠. 즉 언제 올라갈 것이냐와 얼만큼 올라갈 것이냐가 관건이지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또는 주가가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주 초반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아질 거 생각되기 때문에 전략 후강 네, 정도 예상되고요. 만약에 주 초반에도 강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그냥 강세 국면으로 이번 주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거는 다음 주 산타랠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월요일 아침은 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항상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아침은 항상 관망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목표 주가가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네이버, 카카오는 반토막까지 났다는 얘기인데, 뭐 이미 주가가 반토막 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뭐 목표 주가 낮춘다고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저 위로 잡아놓기는 좀 애매할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은 20개 종목, 가운데, 시총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이 목표 주가가 연초보다도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포스코 케미칼 두 곳뿐인데, 얘네들도 뭐 그다지, 네, 목표 주가를 따라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국민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목표 주가가 지금 76,7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초에는 97,000원이었거든요. 요게 많이 낮춰진 상태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4만 4천원에서 11만 8천원까지 하향 조정이 됐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투자 의견은 계속 바이, 사라 이런 얘기고 목표 주가는 낮추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그죠? 쓸데기 없는 짓거리잖아요. 목표 주가 그거 뭐 쓸데가 없어요. 뭐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가치 대비해서 뭐 50% 높기 때문에 매수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익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자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리포트를 계속 그렇게 쓰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을 꼬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자기들이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이거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목표 주가를 떨어뜨려 놨다는 거 이거는 그래도 증권사가 조금 한 발 물러났다. 근데 투자 의견은 계속 바이 매수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 주가도 많이 내려가 있는데 목표 주가가 이제 연초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54만 7천원이었는데 지금은 26만 7,800원. 카카오 역시도 마찬가지 16만원에서 7만원 내려갔는데 지금 대비해서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네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네 아무튼 뭐 지금 현재가보다 더 높잖아요, 그죠? 현대차 역시도 마찬가지 29만원에서 23만원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가보다도 한참 높은 수치죠. 기아도 역시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이 됐지만 한참 높은 수치. LG전자 역시도 18만 5,900원에서 11만 7천원으로 36%나 내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춘다는 것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또는 기업이 이제 잘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등등 뭐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갖다 이유를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내 연초에 예상했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대신에 이 대형주들에 대한 관점은 뭐 이제 매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추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목표 주가 달성이 되고 나면 다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쉬운 거죠. 뭐 증권사 뭐 쪽에서 여러분들 리포트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 보이니까 목표 주가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뭐 낮추고 올리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좀 낮춰보자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올려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증권사 리포트만큼 쓰잘데기 없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화장실에서 네, 뒤처리하는 용도로도 못 쓰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네, 목표 주가가 지금 다 낮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서 분위기를 잡아주게 되면 증권사에서 또 목표 주가 달성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공치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이제 더 빠지기는 어려운 단계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목표 주가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게 돼서 목표 주가에 근접하게 되거나 목표 주가를 돌파하게 된다라면 네, 뭐 목표 주가 상향을 하는 그런 리포트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네, 목표 주가 달성, 네, 이런 리포트가 같이 나올 거란 말이죠. 목표 주가 달성을 함에 따라서, 초과함에 따라서, 리포트를 새로 해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전혀 쓸데없는 거고요.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증권사에서 이렇게 조금 경계성, 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필요 없는 얘기였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고배당 관련주들의 금융지주가 외면하고 있다. 즉 고배당을 주는 금융지주를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난 주말, 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매수 규모가 지난달 1일, 즉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74억 원에 불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금융지주는 또 300억 정도 순매도 했고요. KB금융은 298억, 하나금융지주는 100억 원 팔아먹었다. 신한지주만 630억 정도 순매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아먹었다. 네, 팔아먹었다. 왜 안 사는 걸까? 배당 많이 주고 금융주 좋은데 앞으로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국내 금융지주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 7에서 9%에 달한다. 높은 수준이죠.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배당 많이 주는 것들을 외국인들이 안 살 리가 없잖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예상 배당 수익률이 9% 넘는 종목에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7%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높은 배당률을 주는데 왜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유를 뭐라 했느냐. 지금 보면 이제 그 정부가 너무 개입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금융권의 예대 마진에 대한 그 금리 차이를 공시하거나 또는 금리 산정에 대해서 당국의 관여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관치 논란이 있다는 얘기죠.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정부 차원에서 야 니네 예금금리 조절해 이씨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의 인선과 관련해서 당국의 수장들이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나는 네, 김 아무개가 좋은 것 같은데 난 이 아무개 좋은 것 같은데 그쪽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야 이거는 사실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회사를 하나 세우고 있는데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야 니네 그 물건 가격 그거 네, 성초치킨이나 칩시다. 통닭 가격이 야 요즘에 너무 비싼 것 같아. 성문들이 먹는 음식인데 2만원 너무 비싸잖아. 15,000원에 팔도록 해. 아씨 열받네. 그래도 그냥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15,000원에 팔고 있었더니 야 니네 저기 2호 지점장 그 마음에 안 드니까 네 기마금무게로 좀 바꿔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네 은행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뚝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 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금융기관에 정부가 입김을 불어넣는 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배당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관치 때문이다. 네, 그래서 당국이 금융사들의 어떤 시장과 자율성을 좀 높이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원하는 바를 기사에 썼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인들이 이 금융주주들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는 것은 뭐예요? 지분에 따른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할 이유가 없어요.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요. KB금융이나 하나금융주주 이런 것들 지금 70%좀 되죠. 비중이요. 외국인 비중이 70%가 돼요. 그러니까 70% 정도 되는데 여기서 더 살 게 뭐 있겠어.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배당 그 외국인 지분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한이 한 60%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60에서 70% 정도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 금융 기준만 한 40% 정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조금 작다 볼 수 있겠는데, 그거 가지고서 뭐 좀 덜 사고 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을 고배당으로 때려버린다. 네, 뭐가 아쉬워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외국인들이 더 사고 안 사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지분율을 70% 갖고 있으면 더 안 사도 돼요. 네, 걔네들 입장에서는 더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안 산다, 외면한다, 이게 아니라 뭐 지금 100% 지분 갖고 가길 바라는 건 아닐 텐데. 네, 아무튼 그렇다라는 개념이 있을 텐데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가 좀, 잘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 내용이 당국의 금융사들에 대한 어떤 지나친 개입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하나 흘린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쓰잘데기 없는 뉴스였던 것 같네요. 자, 외국인들이 금융주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높은 종목들, 이런 쪽에는 절대로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비중들, 그 다음에 이 높은 비중에서 만들어지는 배당률, 이게 뭐 어마어마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올해도 사상 최대 이익률을 기록할 거고요. 내년도도 고금리 기조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돼서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거 생각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와이낫이에요. 이거 안 살 리가 없죠. 근데 이미 비중을 너무 많이 사놨기 때문에 더 살 수가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외국인들이 뭐 배당을 많이 주는데도 안 사는 게 좀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네, 정부에게 바라는 은행의 메시지였다 정도로만 치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이 계속 홀딩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물가지표 CPI하고 FOMC,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요일부터 우리가 적용이 되게 될 텐데, 자, 아무튼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 정도는 조금 관망하고, 그 다음에 주 중후반부터 조금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 선물 만기에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조금 주춤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 초반부터 만약에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이번 주 내내 강한 흐름들 보이면서 다음 주 산타랠리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목표 가격을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네, 증권사들이 그냥 면피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계속 높게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 낮춰놓은 상태고요.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 돼서 목표 주가 달성하게 되면 그때 공치사를 또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혀 쓸데없는 목표 주가, 여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고배당 금융주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기사 내용은 정부 당국자들이 너무 금융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네, 하고 있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런 그냥 어떤 희망사항을 얘기하기 위한 뉴스였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 은행주들 가지고 있는 지분들 보시면 60% 이상 70%대 넘는 것들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굳이 더 안 사도 되겠죠. 네, 비중 한 그 기업의 외국인 비중이 70% 정도다. 뭐 거기서 더 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고배당만 잘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배당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분위기는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융주들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종목의 수가 많아서 문제가 될 건 아니다. 다만 놀라운 것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투자하는 종목은 몇 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목수가 많아서 문제될 건 아니란 얘기죠. 괜찮은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상한 종목들을 막 갖다가 집어넣어놨느냐, 그거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매수할 때 제대로 된 분석이나 제대로 된 성장 전망성을 가지고서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종목에 신뢰를 주고 있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될 테니까 지금 안 올라가면 다음에라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혀 분석되지 않고 이상한 종목들이라면 네, 유행을 바라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종목수가 많고 적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네,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매수하고 보유했는지 그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오늘은 무료방송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9시부터 무방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서 또 오늘 시장 이야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아침은 아시죠? 네,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별로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보합으로 또는 약하게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 변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단은 아침은 관망하시는 전략을 취해 주실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이따가 9시에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